하고요. 일단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제가 빵을 메뉴를 앉혀놓고 다음 차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얼그레이 케이크를 할 건데요. 얼그레이라고 아시나요? 보통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광주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요. 저는 서울 여자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광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 10년을 살다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건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유튜브가 들어가도 빵에 들어있는 뭐 위에서 막 헤어진 거 찾아보시면 너무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30대와 40대 홈미팅하면서 이 빵을 알려드리면 그래서 설탕과 버터가 잘 섞이도록 믹싱을 해주고 나서 담아보십시오. 많이 보시죠? 뚜, 빠, 엄마도 공작빵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그때 만든 100여 개, 몇만 개 이상의 빵을 만들 때 유화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수분과 유분이 절대 섞일 수 없는 탄력 있는 거품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달걀을 넣어주시는 건데요. 이때 달걀을 넣어서 잘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분리가 돼서 빵 조금씩 잘라서 버터를 사용하실 때도 냉동실이나 냉장실에서 보관을 하다가 사용하시죠. 근데 이 버터가 빵을 만들려 해. 버터가 너무 쫀득쫀득한 상태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빵을 잘 만드시는 방법은 버터가 아주 녹아도 좋지 않아요. 탄력 있게 쫀득쫀득하게 녹아있는 상태에서 빵을 반죽을 하셔야지 제일 최적화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홈메이킹 빵들이 레시피를 거의 달걀이 2개에서 3개입니다. 굉장히 용량이 작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오븐 용량에 맞춘 거예요. 근데 그 달걀 4개짜리 빵을 구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프라이팬에는요. 뚜껑을 닫아놓고 예열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수시로 많이 했어요. 뚜껑 열어놓고 있는 공기의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서 예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동안에 크림화가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일까요? 달걀하고 버터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아시죠? 아이들 전토하면 뭉글뭉글하게 토하는 것 같이 일단 마지막 달걀이 들어가고 나면 한 1분 정도 충분히 거품을 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1분 이상 넘어가면 또 넘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거품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를 잘라서 여기다 터 넣을 겁니다. 가루 때문에 가루를 티백에 있는 가루 그냥 넣으면 되네요. 밀가루 채쳤습니다. 여기에는 베이킹 파우더 안 나요. 한 5분에서 6분 안에 완성되는 게 이 빵장입니다. 칼을 세워서 내 앞쪽으로 좀 자르듯이 이기지 말고 자르듯이 반죽을 섞어주시는 겁니다. 음성도 같이 지나. 치대지 말면서 스파츌라를 세워서 이렇게 잘라주듯이 분을 반죽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얼그레이가 보이시나요? 뻥뻥하게? 그죠. 덜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그냥 프라이팬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프라이팬에 그죠. 준범씨 해봐요. 대강 모양 해서 바닥에다 기름 한번 이렇게 하지 않나요? 아까 유산지 깔 그러지 않았어요? 저렇게 하면 끝이에요. 유산지 깔지 않았어요? 아까? 이제 편육쌈을 할 건데요. 일단 고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한 고기의 부위는 사태예요. 사태. 돼지고기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하시죠? 물 없이 되는데 지방 있는 쪽을 바닥으로 좀 깔아줘. 그러면서 이제 뚜껑 닫아가지고 보여주시죠. 근데 삼겹살은 맛있어요. 우리 조그만 정점은 미리 가셔가지고 예약을 하셔야지 살 수 있는 게 사태예요. 지방이 전혀 없어요. 살덩어리 그 자체예요. 이게 수육이 될까요? 보여주시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사태는 바꿔줬어요. 왜냐 수육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수분들이 좀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고기살이 푸석푸석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쫀쫀하게 꽉 잡아내면서 실로 묶어주고 요 모양 고기가 완성이 됩니다. 요 고기를 프라이팬에 좀 이따 프라이팬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여기다 그냥 물 없이 크림 없이 그냥 깔아서 수육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난 안 써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써요. 근데 알려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걸 알려드리면 나 왜 그때 얘기 안 해줬어? 일단 홈미팅 오시면은 다들 무서워하시죠. 저것이 나한테 랜드를 끼워주려고 팔라고 이러시면서 긴장하고 들어오십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미팅을 가도 물 없이 냄비 없이 요리하지는 않죠. 그래서 소스팬 자루가 하나 달린 물이 들어가서 주로 요리가 되는 요리들을 할 수 있게 랜드가 4개가 나와 있어요. 슈트포트, 소스팬 3개. 그 다음에 이 귀여운 소스팬 얘가 없어. 한 세트 더 사셔야 되죠. 그래서 꼭 요것이 빠진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특히 요거 세트에 다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말씀 안 드리죠. 근데 까고 나서 왜 프라이팬, 작은 프라이팬 2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요리는 특징이 뭔가요? 코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뚜껑이 너무나 중요한 요리입니다. 사실은 타사세 그럼 엄마는 뚜껑 뭐 필요하겠어 하고 뚜껑 포기하십니다. 그럼 그 냄비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식재료에 있는 지방과 수분을 뽑아내서 그걸 이용해서 쓰는 요리이기 때문에 뚜껑 닫는 일을 자주 하시는 분이 없어요.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폰서가 잘못 전달하면은 네 냄비는 물이 하도 튀어서 쓸 수가 없어 말씀하시죠. 쓰던 대로 각 불에서 뚜껑 닫아서 쓰다가 마구마구 1달 정도에 내가 된다고 하면 잔표를 하죠. 너무 뜨거우면은 뚜껑을 움직여서 잔표를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불만 줄여주면은 되는 냄비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팬 2개가 있는데요. 이 후라이팬 우리나라는 국에 국문화죠. 국 없으면 밥 못 먹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국은 정말 여유있게 3분의 1에서 3분의 2 용량으로 뚜껑 달아 묵묵히 끓여야 되는 국이다. 그러면 특히 엄마들 그래요. 남집 안 하는 것들 이거 빼고 어떻게 안 될까요? 이거 찜으로 사용하시죠. 뚜껑도 이렇게 사용하시죠. 프라이팬 뚜껑 와서 냄비를 알맞게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셔서 요거 하나 올려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네. 여기 다용도 물 없네요. 여기에 다용도 그 다기는 물인가? 다기는 물 있죠? 거기다가 달걀 하나씩 떼서 넣으시면 수란이 완성이 돼요. 끓고 있을 때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뭐 달걀 8개, 동명이물, 그 다음에 새우젓 조금 하셔가지고 참기름 한 방울 해서 달걀찜을 하시는데 이 뚜껑 안 되겠죠? 이 통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고등어처럼 맛있게 쪄낼 수 있고요. 냉장고 열어봐가지고 버섯이 있거나 가지가 있거나 아니면 호박이 하나 나오면 조금 떠내서 올려놓으시고 국 끓이시면은 2가지 나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니까 배워야 될 때 이렇게 배우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시죠. 여기다가 시루미시다 이런 거 까주셔가지고 고구마를 삶는다든가 감자를 삶는다든가 냉동되어 있는 진짜 좋습니다. 매달 나와 있습니다. 이 찜도 이렇게 사용하실 때 이게 1호 이거 단품으로 구매가 가능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위로 2개, 3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집안에 쓰면 너무 좋아. 시어머니 쓰고 나도 쓰고 있는 아픈 제품입니다. 이거 물에 질질질 김 한참 오르고 있는 거 꺼내낼 때 뚜껑 사용하시죠. 이렇게 받쳐놓고 이렇게 받쳐놓으시면 물 나옵니다. 특히 이 열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차가운 열을 확 빼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다 풀어놓으셨다가 키친타올을 꾹꾹 눌러서 물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소금후추 뿌려가지고 전지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요. 냉장고에 플라스틱 통이나 파파 용기에 보관하시는 것보다 더 신선도가 유지가 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맛조금 사오지 않죠. 근데 얘는 차가운 열을 근데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먹고 그 다음에 다시 보관하시면 이렇게 뚜껑 닫아 놓으시면 되는 거죠. 한 세트가 있으면은 한 2세트 있으면 잘 쓸 것 같죠? 2세트 있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까지 세 세트. 확 기울일 때 그렇게 해서 물 떨어지는 거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카로니를 삶아서 샐러드를 한다든가 할 때 같이 삶아가지고 훅 하고 던집니다. 너무 잘 쓰겠죠? 다 보글보글 끓을 때 여기에다 빵 굽고 있을 때는 이렇게 올리시면은 끄들이 같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같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좀 엄청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뚜껑이 딱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선을 먹다가 남은 거 불르고 다시 끓이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담가서 덜어놓고 보관하셨다 집이라든가 이런 거 데워 먹어야 될 것들 여기다가 올리셔가지고 끓이시고요. 그 다음에 빨리 데워야 돼. 그렇다면 게소스팬에다 이렇게 올리시고 키친타올 하나 이렇게 뿌려놓으시면은 센 불에서 빨리 이렇게 쓰시고 계시죠? 네. 아니요, 절대 아니요. 그리고 후라이팬 같은 경우는 지금 고기가 들어갔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잘 써요. 이렇게 뚜껑 열어가지고. 김밥 간단한 뚜껑이 저 뚜껑이 저 뚜껑이 이 뚜껑 왔다 갔다 잘 쓰셔야 된다는 거.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다가 빵도 발효빵 해가지고 얹어놓으시면 너무 잘 돼요. 가스불에서 해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떡 하나 살짝 물 줘서 설탕 버무려서 여기다 하나 딱 올려놓으시잖아요. 집에 있는 채 같은 거 많죠? 채에다가 하나 올려놓으시면은 물이 올라갔다 옆으로 쭉 떨어져요. 이상 몇 번 하면 없어져. 사업자들도 찾아오라면 어디 있는지 몰라. 이거 잘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이제 하나 더 구입하시려면 웍을 하나 또 사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웍 2개씩 쓰셔서 2개를 겹쳐놓으시고 뭐 대패삼겹이라든가 오리고기라든가 물 밑에 넣으시면서 끓이시면서 수분을 가하시면 기름 밑으로 쫙 빠집니다. 그러면 뭐 팽이버섯이나 부추 같은 거 뿌려가지고 소스 찍어가지고 드시면 올리셔가지고 양배추 뜯어서 위에 올리시거나 하면서 김 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뚜껑 너무 잘 쓰죠? 그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국그릇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식히시면 되는 거예요. 식히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용하실 때 여기서 튀겨서 이 튀김망인 거 아시죠? 네. 야채 튀겨내고 꺼내내고 여기다가 어디 엎어놓을 데 없으면 요거에다가 바로 엎으셔가지고 빵 식힙니다. 그 밑에가 수분이 머금지도 않고 너무 잘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튀김 이런 것들 꺼내가지고 여기다 놓고 꾹 눌러놓습니다. 눌러서 어떻게 할까요? 국 끓일 때 이렇게 끓여요. 그 맛있게 숨이 싹 죽어요. 그거 꺼내내서 양념해서 나물 자르셔가지고 여기다 놓고 꽉 튕기셔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럼 대파 따로 데칠 필요 없죠. 그러면 파란 잎 부분 딱 쪼개셔가지고 거기에 느른한 부분 젓가락으로 한 부분 들러내시면 이렇게 해서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리고 웍 같은 경우는 저는 프라이팬 뚜껑도 잘 써요. 이렇게 볶음이나 채소 같은 거 볶아놨다가 간단하게 중국빵에 빡 쪄져요. 세팅하면서. 그러면 찜기를 따로 꺼낼 필요도 없이 너무 맛있게 사용 가능하죠.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저 아주 이 가격 방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깨끗이 씻었거든요. 치커리 맛있게 묻혀서 고기에 싸먹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깻잎입니다. 깻잎을 아주 간장과 그 다음에 설탕 10초만 들어가 있는 간장 좀 좋아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양념을 좀 제가 많이 만들어놔요. 근데 간단해요. 간장 2개에다가 2큰술 아니면 2국자 내지는 많이 만들면 2국자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깻잎에다가 그냥 뿌려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고기랑 오리고기를 드신다든가 돼지고기를 드신다든가 소고기를 드실 때 곁들임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여기다가 씻어서 깨끗만 뿌려주시면 돼요.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빼주시고 반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이따가 꼭 눌러놨다가 고기가 나오면 같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준비하면서 치커리 붙이는 방법 간단하게 3,500원, 4,500원 팔죠? 이 양은 냄비 안 좋은 건 아시죠? 이 양은 냄비가 동질 냄비. 이거 동질 냄비 아시나요? 보통 이거는 색깔을 좀 입혀놨죠? 근데 특히 이상한 거죠. 홈쇼핑에서 무지막지하게 판매를 하죠. 노란색, 빨간색에서 엎어놓고 끓이면서 양념 부어서 안 타요 막 이러면서 파는 것들. 그게 속에 들어다 보면 콜팅도 되어 있지만은 알루미늄 그 자체는 유리 냄비, 유리 뚜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스텐 냄비 세트도 보통 한 60에서 70만 원대 브랜드 있는 거 살 수 있어요. 나는 모닝이라는 거, 특히 이제 범당 냄비예요. 범당 냄비 많이 쓰시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집 가서 범당, 야 이거 들어보니까 너무 안 좋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야 범당 쓸 때는 바닥에 기스가 절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철이 좋아요. 열전도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철이 좋은데 이 철을 녹이 안 나게 크롬과 니켈을 넣어서 합금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스텐 냄비예요. 근데 합금할 때 크롬과 니켈을 많이 넣어 소리가 나는 거. 이미 철인 성분을 아주 띄고 있으면 아주 정말 스테인리스는 소리를 안 나고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2도전도 아닌 것은 불이 켜지지가 않아요. 삐삐삐 거부합니다. 그래서 감철이 왜 감철을 넣어놨을까요? 스텐 냄비에 장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냐면 열전도가 안 됩니다. 불 준 데만 뜨겁고 물은 따로 걸고 옆에도 따로 걸고 다 따로 걸어요.
그러면 완전히 터버립니다. 그게 일반 스텐 냄비의 단점이에요. 녹이 나서 좋기는 한데 이게 그게 단점이야. 그래서 가운데다 강철을 넣는 거죠. 열정도가 잘 되라고. 그래서 일본가 요리가 쉽지 않고 우리는 저수분 요리가 되기 때문에 강철이 좋은데 너무 무거워. 무거워도 너무 무거워. 그래서 이 위에다 또 문제는 녹이 납니다. 그리고 공급이 커요. 평가 설거지 하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불룩 한번 끓여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스불에 올려가지고 바짝 구워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 쓸 때는 앞뒤로 김치를 바짝바짝 해가지고 보관하셔야 되고요. 에나멜 코팅을 해놓은 거죠. 이 에나멜 코팅을 사러 가시면은 아가씨들이 그런데 2시간 이상은 절대 음식을 담아놓지 마시고요. 사이에다가 뚜껑과 뚜껑이, 냄비와 뚜껑이 마주사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온 건데 이 강철이 너무 무겁고 녹도 나고 근데 나온 것이 아까 범당이죠. 쇠를 아주 얇게 밀어놨어요. 그리고 아까 그 통주물 같은 경우는 왜 철을 그렇게 얇게 보셨죠? 열을 가하면 우리 빨갛게 달궈서 때리면 철이 늘어나잖아요. 찬물에 넣으면 더 단단해지고 그게 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변형을 해요. 고온에서 불을 온도를 올려서 요리를 하고 나면 얇게 철을 밀어가지고 앞뒤로 범당 자기 도자기를 자기를 이렇게 빻아서 앞뒤로 코팅을 해놓은 거죠. 아주 얇게 코팅을 해놨어요. 이 위에 보면 스탠드로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 집에 가면 야 얘는 씻어도 털릴 데 없는 거 아닌 거 알지? 얘는 기스가 나면은 그 안에서 막 후루하고 죽은 소리 우러나온단다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러려면은 이런 제품들은 보통 기스가 냄비 같은 거는 절대 그 다음에 이거 통주물 냄비 통주물 이거는 아까 그거는 가볍게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죠. 얘는 알루미늄 주물이에요. 알루미늄에다가 코팅을 예쁘게 입혀놓은 것들. 그래서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하게 생겼죠. 예. 이거는 펄머신이라고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미국판 여자들이 시집 가려고 하나씩 발한 1,000만 원대가 넘어가요. 그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서울이나 압구정도에서 이것이 시집 못 간다고 악탈 부리면서 시집 안 간다고 버티면서 예. 이것도 이제 제 뒤에 바톤을 이어서 따끈따끈한 다영훈 사장님이 홈미팅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뒤에서 요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흘러내리죠. 저런 거 좀 비싼 데서만 팔아. 얼그레이 케이크 그죠? 호텔 같은데 이런 거. 완성되었고요. 아주 쉽지 않은 SISTAR. My lip is going too far. 아쉽게. 그러면 여러분 정주 스타트라인 대표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가난했지만 이 아주머니를 보니까 나는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달려봤어요. 이 아주머니가 어떤 분이셨냐? 너무나 많이 살이 찌니까 남편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 몸무게는 174kg였습니다. 자, 돌, 배추, 무 이런 걸 가지고 운동했어요. 집에 있는 물병 가지고 운동했어요. 운동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서 지금 둘, 그렇죠, 어렵죠? 네, 3번. 앞에 나온 분은 정말 잘하시는 분이시다. 4번, 5번, 6번, 7, 8. 우리가 이제 비타민을 많이 드시고 있어요. 비타민을 섭취하면 건강해진다? 라는 거 가지고 논쟁이 많죠. 네. 그래서 이분이 그 신뢰도나 근거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 메타 분석에 근거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타민에 풍부합니다. 물론 또 다른 음식에도 많지만 그거 말고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 비타민. 이분이 또 다른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우리가 모르는 영양물질들이 함께 우리 몸에 들어옴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과를
딱이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실험 참가자들은 매일 5kg 정도의 생과일과 채소를 경험하면서 우리 와우. 몸에 필요한 최소 열량을 Photography is a technology that enables you to separate components from the complex mixture that you create. The plant materials are in the forms of liquids. They don't come as we know them in the supermarkets. So what we do is we analyze them, we test them to make sure they are belonging to nature. We test them by a technology called phytochemical fingerprint. Ensure that you are using the plant for its benefit and you want to keep the quality consistent right from the fresh stage of the plant to the process stage. My name is Amit Chandra. 갖고 있다는 사실에 과학자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뉴트리라이트가 이미 78년 전부터 식물 영양소를 연구해 왔다는 사실에 나는 뉴트리라이트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30의 다이아몬드를 했어. 우리가 31의 수업 다이아몬드 했어. 32, 33을 나름대로 했죠. 나름대로. 근데 뭐 어떤 보상적인 것들, 인정적인 게 아니라 정말 뜨겁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집중해서 살아볼 수 있다. 아까 전에 제 체크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그 뒤에 잃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삶을 살 것이냐는 거기서 골스베이드랑 저랑 젊을 때 도전하는 사람 진짜 의미가 있더라고. 정말.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사람 타는 거 보잖아요. 막 그냥 느끼길 뿐이지 어떤 두려움인 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올 행여년도 더블 다이아몬드 목표가 아닙니다. 3월 1일 그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권수미다가 산기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팬미팅 하고 있는데 권수미가 갑자기 오늘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보고 있을 동안에 제가 잠깐 휴게실에서 잠깐 있는데 뭐 아기가 나온다 그게 아니라 오늘 오후는 좀 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죠. 나도 되겠다. 오늘 꼭 나야 되겠다. 왜냐면 그 애매한 상황을 계속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이지? 애가 막 나오. 근데 정말 감사해요. 아메이는 정말 타임머신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할 노력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것도 혼자가 아닌 그 얘기가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나